네, 이번 시간은 그 마케팅의 이해 부분에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저희가 마케터들이 직접 이제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장인데요. 이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이 고객들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좀 구매를 하는지, 구매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특성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강의에서는 본 강사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좀 다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일단 얼마나 크냐, 시장 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뭐 시장을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크기를 분석을 하려면 이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재에 나왔지만 말이 어렵죠. 이 글로벌 의료 서비스 마케터는 시장 세분화 과정에서 선택한 요구 변수 차원에서 표적 시장 소비자의 교환 참여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여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고객이 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포지셔닝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뒷강에서도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시장을 세분할 때 같은 요구를 갖고 있는 고객들끼리 묶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도 좋고 성공률도 높겠죠. 그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내가 실례를 들자면 뭐 심장 질환 또는 혈관 질환 쪽에 강점이 있고 그런 의료 상품을 갖고 있고 그런 의료 관광 상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심장 질환이 많은 연령대의 국가의 연령대의 도시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제적인 크기를 보고 샘플로 우리가 이 시장은 어떻게 얼마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시장 크기 분석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력 분석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클 수 있느냐,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잠재 성장력 분석인데, 시장 크기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잠재 성장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유치할 수 있는, 나한테 올 수 있는 나만의 고객이 적으면 그 시장 크기는 작고 잠재 성장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무리 좋은 나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나한테 올 수 있는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들이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는 정말 경제력이 높고 좋다 그래도 실제 나한테 와서 쓰는 돈이나 구매하는 제품들이 뭐 저가로 구매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보기하고는 다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이익이 적다는 얘기죠. 시장 크기는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잠식시킬 수 있는 시장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 마케터는 표적 시장 소비자, 경쟁자, 그다음에 자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지셔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재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쟁자 분석이죠. 이 경쟁자에는 국가 간 경쟁자가 있을 수 있고 국가 내 또는 지역 내 그리고 조직 내의 경쟁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그 현장에서 느끼는 바인데요. 다 내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에서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에서 어떤 시장 크기나 잠재 성장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 경쟁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은 이 세 가지가 답니다. 시장의 크기, 잠재 성장력, 경쟁자 분석.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야, 이거 그 시장 분석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 요인이 아닌 것, 뭐 시장 분석 요인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시장 크기, 뭐 잠재 성장력, 경쟁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분석이다. 뭐 시장 분석에는 시장 크기 분석, 잠재 성장력 분석, 그다음에 그 경쟁자 분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준비하시면 되고 그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고 본 강사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셨다가 시험 칠 때 준비하실 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유치하는 직접적인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떤가라는 고객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분석은 고객 행동 영향 요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고객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개인들마다 갖고 있는 성격, 성질, 개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같은 질환에 또는 같은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라도 그 고객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도 있고 뭐 자유 일정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듯이 의료 서비스를 뭐 A라는 저희가 권유해 드렸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추천한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고 본인이 한국에 와서 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나라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또 옮기는 그런 고객분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고객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 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고객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각 개개인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개성도 다른데 살아온 과정이 다르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마케터, 특히나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그 고객 분석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인,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그냥 핵심적인 어떤 요소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 분석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에는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인 요소. 지금 여기 교재에는 문화, 뭐 사회 계층, 뭐 중거 집단, 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는 뭐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종교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나 마케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어떤 이모셔널한 부분,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화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수험생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사회계층, 이 사회계층은 같은 사회 내에서도 그네들이 갖고 있는 직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중동 국가들이 동남아나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좀 루트를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중동도 뭐 중동 국가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중동 국가들만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 같은 자국민일지언정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구매하는 구매 범위 또 다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예, 물론 다 다르죠. 예, 이런 사회 계층별로도 고객이 나눠진다.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거 집단입니다. 중거 집단은 다소 지금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중거 집단은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단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겠죠.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환자, 고객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중거 집단 구분해서 가족은 뒤에 나옵니다. 예. 가족이 있죠. 그래서 중거 집단은 가족을 제외한, 가족은 있으니까 가족을 제외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그래서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뭐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료 관광이나 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서는 이 상품을 권유해 준 사람, 또는 이 상품을 안내를 해준 사람, 구매를 하게끔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거 집단인데, 이런 중거 집단은 반드시 팔로우를 합니다. 물어보고 본인이 권유해주고 본인이 추천한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유경험자, 한번 이런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본인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는지, 본인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럴 때 중거 집단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 고객을 유치 안 하니만 못한 어떤 그런 효과죠. 그래서 실제 마케터나 코디네이터는 마케팅과 코디네이팅을 할 때 바이럴 마케팅, 구전 효과에 의해서 온 고객이라면, 구전 효과에 의해서 구매된 상품이라면 좀 더 세밀한 관심과 팔로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인 중거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족. 이 사회적 요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파괴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은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환자나 고객을 대신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나 고객은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보호자가 얘기하고 또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족도 교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생활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뭐 신혼부부가 패턴이 다르고, 뭐 취학 전 자녀가 있다, 뭐 취학 후 자녀가 있다, 뭐 그다음에 그 자녀 독립기, 뭐 노년기, 이런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도 구매하는 패턴, 그네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맞춰서 마케터나 코디네이터들은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유치하고자 하는 타깃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객 정보 처리 과정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준 의료 서비스나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고객한테 노출시켰죠. 이런 노출된 정보를 고객은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정보 처리하는 과정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재에서는 브랜드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나 어구나 기호나 상징, 뭐 디자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그 브랜드의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차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차등화 효과. 말이 좀 어려운데, 차등화 효과, 뭐 브랜드 지식,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이 브랜드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브랜드가 브랜드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의 재무적 환산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케터들은 언론이나 미디어나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노출시켰을 때 반드시 이게 재무적 관점으로 피드백이 돼야지만 선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냥 알려준 거고 좋은 일만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고객 정보 처리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교재에도 얘기 나왔듯이 이 브랜딩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봅시다. 본 강사가 얘기하는 마케팅은 자사의 제품을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딩하고 구매하게끔 하며 그 이후에 재구매하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 활동, 이런 것이 마케팅이라고 본 강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 브랜딩이 고객 정보 처리 과정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이 브랜딩이야말로 브랜드 자산 가치로서 고객의 마음속에 남고 다른 고객한테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식별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브랜드가 돼 있다, 브랜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신뢰성이 그만큼 있다. 왜냐하면 여러 검증을 거쳐서 여러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거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객이 쉽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성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특히나 의료 서비스는 고관여 서비스죠. 경영학에서는 고관여 제품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 페일이 났을 때 내가 입는 데미지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때 고라고 얘기하고 낮은 걸 저라고 얘기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한번 구매했을 때 만약에 페일이 났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고관여 서비스이다.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브랜드의 중요성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 과정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다. 브랜드화되어 있다. 이 말은 곧 패키지화,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브랜딩되어 있는 제품은 검증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 신뢰제, 경험제, 이런 것들을 나 아닌 누군가가 다 경험해봤고 신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후에 소비자가 구매할 때 불필요한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브랜드 자산, 브랜드 로얄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로얄티로 여러 가지
이코노믹 프로블럼을 좀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분석입니다. 본 강사가 볼 때는 시장 분석과 고객 분석에서는 용어 정립을 좀 잘 이해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분석은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 요 과정, 로직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행동, 서비스 체험, 구매 후 행동이라는 로직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객들은 이런 절차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본 강사는 소비자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의료 소비자 행동, 핵심은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분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관광 상품을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내 자국에서 서비스 받기는 뭔가 좀 불안한 요인이 있고 좀 더 선진화된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게 곧 문제인식입니다. 그런 문제인식이 생기면 그럼 과연 어느 나라로 갈 건지, 어떤 관광 상품을 이용할 건지, 그 나라는 과연 그런 걸 잘 할지, 그런 거를 많이 다뤄봤는지,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지, 스타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게 되죠. 요즘은 전 세계가 IT로 연결되고 인터넷, SNS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정보 탐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정보 탐색 과정을 거쳐서 태국을 갈 건지, 싱가포르를 갈 건지, 뭐 인도를 갈 건지, 아니면 한국을 갈 건지, 태국 관광 상품이 좋을지, 인도 관광 상품이 좋을지, 한국 관광 상품이 좋을지를 비교하죠. 그리고 특히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애뉴얼 리포트도 찾아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검색해보고 어디가 더 나을 건지, 이게 대안평가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대안평가입니다. 수험생들 그러지 않겠어요? 수험책도 이 책이 좋은지, 내가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과연 1회 시험인데 이 교재가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교재가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시험 문제도 그러한데 본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는 더 하겠죠. 그게 대안평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로지컬한 부분을 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행동이죠. 액션을 합니다. 이제 이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뭐 해외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든가, 또는 해외 의료 관광 상품을 구매하러 직접 액션하는, 움직이는 그런 구매 행동이죠. 사실은 구매 행동도 많은 시간과 탐색과 이런 걸 거치고 나서도 구매 행동에서는 좀 더딘, 바로 결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 의료 서비스나 관광 서비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매 후 행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구매한 의료 서비스나 관광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나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이 평가를 하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지각하게 되고
이 지각하게 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았다가 다음번 문제인식이 발생됐을 때 정보 탐색 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케터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냐면 구매 후 행동에서 그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있죠. 그 만족도를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이 자국에 간다든가 다시 돌아갔을 때 반드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거인 집단, 가족을 포함한 중거인 집단과의 만족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만족도를 피드백해서 다음번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구매 행동이라고 구매를 했을 때 서비스 체험과 구매 후 평가를 하기까지 어떤 프로세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자와 또는 고객과 구매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직접적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케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지만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마케터한테 옮겨져서 다음번 재구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로직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전략과 작전을 짜고 있는데 수험생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순서를 나열해 놓고 블랭크를 두고 그 블랭크에 들어갈 적당한 말, 가장 효율적인 말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본 강사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뭐 그렇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본 강사가 계속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그 의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 로직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기억은 용어를 기억하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강사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쭉 한번 리뷰를 하시면 다소 용어는 어렵더라도 실제 자격증 취득에서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개념화시킨 내용을 이해만 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의료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데 있어서 자, 시장 분석의 그 요인 3가지 말씀드렸죠. 시장의 크기, 잠재 성장력, 경쟁력 분석. 이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는 패턴.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고객 분석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나열해 놓고 뭐 개인적 요소가 아닌 것, 뭐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직하는 문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순서를 적고 또는 섞어놓고 순서대로 고르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분들은 로직하는 부분들은 개념화시켜서 용어만 무조건 그 암기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내가 본 강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소 내용은 좀 어렵지만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와 그다음에 로직한 부분들만 강의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이 암기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런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수험 교재를 쭉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 보건의료 마케팅 분야 중에서도
본 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기출 문제는 없지만 예상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본강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